13일 새벽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35세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가 홈리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무참하게 살해당한 한인 여성을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자가 검진 키트 가정 배송은 깜깜무소식인 가운데 뉴욕시가 오늘부터 국립도서관 등과 문화시설에서 자가 검진 키트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승인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3일 새벽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35세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가 홈리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13일 새벽 4시 반쯤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크리스티 스트리트 소재 6층 아파트의 욕조에서 35세 한인 여성 이유나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이 씨를 뒤따라와서 계단으로 6층 아파트까지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범인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아파트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소유주 브라이언 친 씨 증언에 따르면 이 씨가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자 용의자는 그를 아파트 안으로 밀쳐 들어갔고 이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용의자와 대치하다 25세 홈리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이 씨를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25세 아사마드 씨는 7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맨해튼 전철역에서 27개의 메트로카드 기계를 부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무참하게 살해당한 한인 여성을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세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는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는 프로듀서였습니다. 뉴저지 럽거스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유나 씨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가 그를 추모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나 씨가 거주한 맨해튼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율린 리우 뉴욕주 하원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최악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비명을 질렀는데 경찰은 1시간 30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감정적으로 진이 빠진다고 속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이 아시안 혐오 범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는 아시안 여성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뉴욕시는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증오범죄로 규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유나 씨와 흑인 가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이 공격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자가 검진 키트 가정 배송은 깜깜무소식인 가운데
뉴욕시가 오늘부터 공립도서관 등과 문화시설에서 자가 검진 키트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뉴욕 공립도서관, 퀸즈 및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 27개 도서관, 그리고 뉴욕 시내 각 박물관에서 코로나19 자가 검진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 장소 중 문화시설은 브롱스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 맨해튼 미국 자연사 박물관, 뉴욕시 박물관, 퀸즈는 플러싱 타운홀, 퀸즈 보테니컬 가든, 퀸즈 시어터, 스태튼 아일랜드 어린이 박물관, 스태튼 아일랜드 동물원 등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각 가정에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무료로 나눠준다며 접수를 받았으나 이달 중순이 돼도 배송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또 뉴욕시 운영 접종센터에서 백신 및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사람에게 $100짜리 상품권을 주기로 했으며 플러싱에서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면 $100를 받게 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승인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11일 FDA 외부 자문위원들은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습니다. FDA 자문기구 회의는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백신의 2차 접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1일 FDA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작년 12월에 6개월에서 5세 미만 연령대에 대해 3회 접종을 정규 접종법으로 삼아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확산 와중에 어린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2회차 접종까지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접종에 대해 먼저 승인을 받은 뒤 추후에 3차를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회차 임상시험 결과가 4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데이터까지 포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니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연기 결정 배경에 대해 연기 조치는 FDA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 수속자들의 적체가 더 악화된 가운데 한국인들은 가족 이민 대기자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취업 이민 대기자들은 3, 4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이민 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기자들은 414만 1,190명으로 전년에 397만 8,487명에서 4.1% 늘어나 적체가 악화됐습니다. 특히 절대 다수는 가족 이민 대기자들로 396만 9,573명으로 전년보다 5.5% 늘어났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17만 1,618명으로 전년보다 20.4%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인 대기자들이 전체 추세와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을 신청하고 주로 한국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수만 명이 여전히 있으나 5만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 듯 국가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6,288명으로 국가별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더라도 5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31%로 급락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2회차 접종 뒤 2개월 내에는 응급실 등을 찾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69%지만 5개월을 지나면 37%로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다시 87%로 회복됐지만 4에서 5개월 뒤 효과는 66%로 줄었고 5개월이 넘어가면 3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0일 기준 확진율이 2.6%에서 12일 기준 2.3%로 하락했고 뉴욕시는 같은 기간 1.5%에서 1.3%로 떨어졌으며
롱아일랜드도 3.1%에서 2.9%로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주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롱아일랜드는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12일 기준으로 뉴욕시 보로별로는 퀸즈가 1.5%, 스태튼 아일랜드가 1.4%인 반면 맨해튼과 브루클린, 브롱스는 모두 1.3%를 기록했고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모두 2.9%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에 오바마 정부 당시 대북 제재 담당관을 역임한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는 현재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로 필리핀, 볼리비아, 코소보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과 2010년 미 국무부에서 정보연구실 차관보와 국무부 대북제재결의 1874호 이행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대사 지명자는 2018년 미 국무부 최고 직급인 경력대사로 임명된 직업외교관으로 주한미국 대사에 정무직이 아닌 직업외교관이 임명된 것은 2011년 성김 대사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국 대사는 1년 넘게 공석 상태였으며 그동안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백악관은 2주 전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앞으로 상원 청문회를 거친 뒤 이르면 3월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올해에는 전기차들이 대세로 급부상하는 대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미국에서 거센 물결을 이루고 있는 전기차들이 올해에는 대세로 급부상하는 티핑 포인트, 대전환을 시작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보통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인기 전기차의 경우 2년치가 이미 매진됐습니다.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근 100만 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90%나 급증했습니다. 독일 벤츠도 지난 한 해 전기차를 10만 대나 판매해 전년보다 테슬라와 같은 90%나 급증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새 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지만 2020년 2%에서 2021년 4%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퀸즈 지역 렌트비가 소폭 오르며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북서부 퀸즈의 렌트 중간 가격은 $2,950로 지난해 12월보다 4.4%, 1년 전보다 19.4% 올랐습니다. 특히 원베드룸 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16.8%, 1년 전보다 17.3% 올라 렌트비 상승을 주도했으며 투베드룸은 전달보다 5.4%, 쓰리베드룸은 전달보다 8.7% 각각 하락했습니다. 또 신규 계약 건수도 지난달 404건으로 1년 전 294건보다 37.2%, 지난해 1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3베드룸 계약 건수가 1년 전보다 무려 71% 급증했고 원베드룸은 43.5%, 투베드룸은 33.8%, 스튜디오는 21.2% 각각 늘었습니다. 한편 맨해튼 지역 렌트 중간 가격은 $3,550로 1년 전보다 18.3%, 브루클린 지역 렌트 중간 가격은 $2,800로 1년 전보다 7.7% 각각 상승하는 등 뉴욕시 전역의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조류 독감이 미 전역을 강타해 닭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금류 생산자협회는 미국 내 노동력 부족으로 식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조류 독감이 미 전역에서 발견됐다며 닭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가금류협회는 이 조류 독감이 유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캐나다에서 발견된 데 이어 미국 내 닭을 가장 많이 키우는 인디애나주는 물론 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조류 독감이 발병해 닭을 비롯해 5천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가금류협회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가금류 생산지며 세계 2위의 가금류 수출국이므로 미국의 조류 독감이 확산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빠르면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강행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해 미러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빠르면 16일 러시아가 미사일 및 사이버 공습 등으로 물리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러시아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전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급습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2분간 전화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군축 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미국이 공격 날짜까지 언급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서방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모색했다는 명분 쌓기로 해석되면서 침공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풋볼팀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제56회 슈퍼볼에서 경기 종료 1분 29초를 남기고 역전 터치다운에 성공해 신시내티 벵골스를 꺾고 22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해 종교적 이유를 면제 사유로 인정해달라는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어제 미국 국경지대의 통로인 엠베서더 다리를 6일째 점거한 트럭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트럭 등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어제 새벽 뉴저지주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24세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한 뒤 가드레일과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브롱스의 거리에서 24세 남성과 28세 남성이 가슴과 얼굴에 친척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의 23세 경찰이 지난해 12월 11일 여성 우버 기사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괌에서 진도 6.2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이 지하 178km로 확인됐으나 다행히 쓰나미 피해는 없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뉴욕에서 수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돈 세탁한 혐의로 체포된 부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제작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